안녕하세요. 고태산입니다.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선을 출마 선언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막을 마지막 기회다고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1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 180석 국회의석을 무기로 사회의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로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래도 유류 국가에서 기름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도 평상시에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서서히 나락으로 빠진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 출마식을 열고 현 집권 세력은 회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로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분열시키고 장기 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서로가 아주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홍준표 의원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윤석열을 버스에 타게끔 해놓고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러리로 이렇게 세운 거죠. 들러리로 세운 다음에 마음에는 유승민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겉은 다르고 겉과 속이 이제 뭐랍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오로지 딱 한 분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근데 요번에 홍준표 의원이 전번 19대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또 한 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쪽에도 정보망을 상대방 더불어 쪽이나 여당 쪽에 정보망을 둬서 다시는 그 드루킹 같은 사태가 안 나게끔 하려면 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또 그렇지만 또 이게 어떤 현행 법에 걸린다는 거 비껴나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도 일종의 정보원을 좀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 19대처럼 또 전철을 계속 밟을까 또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또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는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어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게 자꾸 우려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을 막을 뿐,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로지 홍준표 의원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윤석열 쪽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또 이준석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전부 다 궁금증이 있는데 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힘차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요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갈까?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또
지지자들이 엄청 이렇게 많으니까 한 10만 명이 지금 현재 가까이 홍준표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갔다면서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 위에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에 지금 불똥이 떨어졌는데, 웬만해서는 이쪽에 그 좌파 정권이 이 정권을 쉽게 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투표를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럼 부정투표도 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좌파 애들은 알고 있습니다. 좌파 애들이.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잡으려면 홍준표밖에 없다. 홍준표.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당내 안에서도 자기가 이제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거기에 이제 홍준표 의원도 힘을 받고 추진력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막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이건 뭐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걸 다시금 홍준표 의원은 주지를 시키는 거야, 국민들한테. 자,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 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에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이라고 규정을 쳤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자, 그는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탄핵 대선 이후 TV 홍카콜라 프리덤 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레이션 리비딩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는 5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남지사도 이제 한 2선 정도 했으니까 종합 합쳐서 하면 7선 정도의 풍부한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이죠. 홍준표 의원이. 또 그는 8천 명 정도의 국민 인데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제로 디펙트 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방 그 부당한 실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같은 당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지금 이제 4위 정도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이제 1위로 탈바꿈해서 야권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제치고 1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분의 얘기와 풍부한 경험과 또 정치적인 그 역량과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타 후보들과의 그 차별화를 이제 강조했죠. 근데 25년의 그 정치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 의원은 또 헌법 개정도 공약했습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이라고 지적하고 변화된 시대, 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공약을 보면은 우리가 홍준표 의원의 믿음성과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새 헌법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임제. 전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4년 해가지고 8년, 중임제로, 한다고, 평상시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해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밝혔다. 평상시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 예. 한 번 더 하고. 여기에 이제 국가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데는 딱 맞지 않냐. 그래서 4년에서 한 8년 정도. 4년 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게끔. 중임제는 뭐, 미합중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게 전두환 때인가요? 전두환 때 이렇게 단임제로, 그때 뭐 7년 단임제를 했는데, 그걸 깎여서 이제 5년을 이렇게 대통령 단임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중임제로 이제 홍준표, 의원은 얘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 채무 천조 원인 재정 파탄 상태를 균형 재정으로 정상화시키고, 근데 채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00조인데, 여기는, 홍준표 의원은 1000조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이 170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홍 의원은 1000조라, 이렇게 하고, 그 재정 파탄 상태를 균형 재정으로 정상화시킨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요것도 이제 공약을 내세웠어요, 홍 의원이. 그 다음에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분유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택 정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부 다 1인 혼자 나홀로 가족들이 많으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줘도 이렇게 쌓여도 한 사람만 거주하니까, 1인만 거주하니까 이 아파트는 짓더라도 자꾸만 그 수요와 공급이 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한 집안에 한 4 가구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이제 주택 정책도 새롭게 이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홍 의원의 공약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노동개혁과 관련해 그는 강성귀족노조, 이거 옛날부터 홍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강성노조, 강성귀족노조의 폐악이죠, 폐악. 폐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하겠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지금도 이렇게 계속 가려면은 이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악성 종양. 암이라 생각하죠. 암. 그것도 췌장암에 속해 있는 이들 귀족, 민노총, 예? 전교조. 그 다음에 홍 의원이 얘기했듯이 종북세력, 한국노총, 이런 노총들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이 태클을 들어옵니다. 태클을. 이 태클 때문에 나라가 가지를 못해요. 지금도 생각하지만 문정권에서 뭐 경제정책, 뭐 부동산 문제, 이거 다 왜 못했냐면 일종의 저거 아닙니까? 에? 정치 보복만 하고 사람만 전부 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넣었지 그 이상의 한 일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기용해가지고 장관시키고 뭐하면 전부 다 지들은 다 챙겨놓고 부동산이 4채 5채인데, 그러면서도 부동산 잡는다 그랬지만 하나 잡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 이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자, 여기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며. 그렇죠. 공공부문 뭐 맨날 일자리 뭘 만들었어요? 노인네 어른들 뭐 그것 빼고 더 있습니까? 뭐 휴지 줍는 거, 뭐 쓰레기 줍는 거, 사람 쓰레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쓰레기만 줍고 있으니 이게 우리 청년 일자리도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르지 못했으면 이거 하나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아니라 이 홍준표 의원은 따박따박 맞습니다. 얘기가 찰지게 딱딱 맞고 그 공약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는 이제 홍준표를 선택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준석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면 나중에 윤석열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준석이가 당대표에서 탄핵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건을 위해서 물러나게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서서 홍준표 의원과 같이 의견을 투합해서 같은 정책으로 밀고 나갔으면, 그러니까 홍준표 씨의 그 올바른 정책으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세제 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맞아요. 이 세제 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이 기업을 하려면 규제가 이렇게 많어. 그냥 거기에 그러니 그 기업들이 해먹겠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중소기업도 뭐 따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동남아나 저쪽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 홍준표 홍 의원 얘기가 대선 주자 홍 의원 얘기입니다. 자, 그는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대학 문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나왔네요. 대학 신분시험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현대판 음서 제도인 노스콜 의학 전문 대학원 국립외교원을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방송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홍의원 같은 그 사법제도에서는 이제 검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노스콜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스콜 폐지시키고 정당하게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제대로 공부해서 사법부에 들어가던 그런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해외 분야를 강화하는 사정기구 개혁,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 이거 맞네. 공수처 폐지 사법체계 개편 방안도 내놨다. 공수처 생긴 지 한 2년 됐나요? 1년 됐나? 그거를 이제 홍준표 홍 의원은 폐지시키겠다. 또 국가정보원 대북정보 수사 기능을 그냥 유지시키겠다. 유지. 원래는 이제 방공법하고 국가보안법을 처음부터 이제 문정권에서 없애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연한 이제 공수처,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법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좋은 얘기예요. 이거 참 온 국민들이 여기서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공약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의 이제 대북정보 이런 것도 그대로 이제 그 수사 기능을 유지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해외 분야를 강화한다 이거죠. 경찰에서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를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고 시원시원한 얘기 하십니다 지금. 경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경찰에서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를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고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삼의 실명제하고 비슷하네. 계좌 추적권. 계좌 추적권 계속 추적해가지고 잡나봐요 이게.
외교안보 분야에서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국방부는 사군 체제를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로 지원병제로서 전환. 이제 모병제 지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군에 입대하면 이제 모병제인데 그런 걸로 전환을 추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선 제도조는 대통령 중인제를 개헌하고 DJ 적자 장선민도 대선 도전한다는 이게 뭐 이건 또 얘기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국민의힘의 의원이 내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대통령 중인제, 요건 아까 얘기한 것대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17일이죠. 8월 17일 출마 선언식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하세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사실 홍준표 아버지가 초등학교 중퇴인가요? 아무튼 무학입니다. 무학. 거기다 어머니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죠. 문맹에서 아버지는 현대건설에서 경비하면서 그 추운 날 겨울에 그 막소주를 먹으면서 추위를 견디면서 경비를 섰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또 따지고 보면 뭐 홍준표 아버지는 그럼 뭐 근무를 안 쓰고 그 근무 중에 술 먹으면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했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무 외에 이제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니까 교대합니까? 교대 근무. 그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그런 거 뭐 토잡으려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점심시간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물로 이제 수돗물로 이제 채우면서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나라를 구하겠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죠. 홍준표 이 결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전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그는 현행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이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다. 이것도 이제 공약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헌법 바꾸는 거나 여러 가지 이제 외교, 국방,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걸 새롭게 바꾸겠다. 자, 그가 이제 이 내세운 개헌안에는 대통령 중인제, 이제 그것도 흉악범들 이거 사형 집행.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사형을 안 시키죠.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서 이렇게 가면은 정권에 이상하게 사형을 안 시키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흉악범 사형이 아니라 이 사형 집행제도죠. 사형을 집행한다 이거죠. 국회의원 이제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도 이제 불체포 이거 없어버리고 이 특권 폐지 이거 다 없어버리겠다는 거지. 의원 정수 감축 등 이게 포함됐네 여기도. 법학 전문대학원의 의학 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 폐지 이거 다 폐지시키겠다는 거야. 국가고시 부활. 이거 국가고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야. 가난한 자 없는 자 또 거기에 못 미치는 진짜 그 외지에 아니면 진짜
뭐 그런 예? 불우한 가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사법제도에 부활시켰다 이거죠. 국가고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정시 중심의 대학 입학 시험 개편 등 요것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대선 후보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여기에는 분명히 윤석열 씨가 들어갔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이 두 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분은 여당으로서는 자기 진영의 배신자다. 예. 이거 외부에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내부에서 활동하는 홍 의원하고 이거 외부에서 들어온 최재형하고 윤석열. 그래서 이제 자기 진영의 배신자다. 그리고 또 이제 덧붙여서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2년간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과거 자신에게 불거졌던 막말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이거 뭐 이 지사는 쌍욕을 하던 사람이다. 후보가 되더라도 내게 막말이라고 못할 것이다. 아니 사실은 이게 저 막말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홍준표 의원이 막말한 게 뭐 있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이 어조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막말한 게 뭐 있어요? 막말은 사실 노무현 때부터 했죠. 노무현. 예?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거. 예? 그게 막말 아닙니까? 그 막말했던 사람인데 왜 가만히 있는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또박또박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 후보 측에서 그걸 뭐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씌울 게 없으니까 막말이라 얘기하는 건 막말도 정확한 자기가 자료를 잡아가지고 홍준표한테 엉기면 몰라도 들이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자꾸만 막말하는데 홍준표 의원은 막말하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발정제는 자기가 그 얘기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자기가 현장에 있었지만 자기가 한 짓이 아니잖아요. 그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걸 말리지 못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막말이라 그러고 이거 뭐 껐다고만 막말했는데 홍준표 어록에 대해서 막말한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 볼게.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DJ 적자이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장성민 전 의원도 지난 15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같다며 토론을 피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토론의 명수입니다. 토론은 어차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해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토론에 딱 들어가면 타켓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거든. 왜? 1위에 있으니까. 대선 주자 1위에 여론조사에 1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잡대일을 하는 게 홍준표 전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4.7 그 재보궐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있죠. 거기서 지금 현 오세훈 하고 그 박영선 그거 보면 토론 보면 나오죠. 거기서 오세훈이를 홍준표로 생각하면 돼. 그렇죠? 25개 구에서 단 한 번도 이긴 그 구가 없잖아요. 그게 누구냐? 박영선이잖아요. 이게 박영선 꼴이 된다 이거예요. 윤석열 씨가. 왜? 이 사람은 그냥 진실, 정의, 생각,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진실한 데는 어떠한 허위가 들어와도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진실은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이 그렇고 하늘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 그래서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서 이제 공국을 당할 게 뻔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토론은 무슨 토론? 네, 토론. 이제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윤석열 그 측에서는 강구할 것입니다. 예. 홍준표가 토론 때 보자 그랬잖아, 토론 때. 토론 때 보면 윤석열이 개박살 나는 거를 국민들도 지지하는 국민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이제 토론에 들어가면, 대선 토론에 들어가면 주자들 여기서 뭐 그 포인트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계속 시간을 만약에 자기 주도권을 주게 되면 계속 시간을 윤석열을 갈 겁니다. 여기 이 장성민이 사람들 앵커 출신에서 말 잘하지만 말을 떠나서 정확한 팩트와 진실을 얘기하게 되면 윤석열 씨가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홍 의원이 1위가 되고 윤석열이가 4위나 3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 얘기가 토론 때 보자 이거죠. 토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그 자료와 뭐랄까 뭐 못된 건 아니지만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많은 자료와 증거를 또 자기가 제시하는 공약과 거기에 딱 맞게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토론 때 홍준표 의원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론 때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토론을 피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홍준표 의원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뜻을 철회하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김태호는 제가 치치건 안 했지만 제가 앞전에 김태호, 예?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우수리들, 예? 다 처리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승민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유승민은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나는 대통령을 시킬 사람이 유승민이다 했지만은 지금 사다리가 났기 때문에 유승민은 일단은 토론 끝나고 한 개월로 따지면 한 1월달이면 스스로 후보자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